트레이딩의 깊은 단상들 2강입니다. 알렉산더 일더 박사죠. 자, 여기 보면 경고해서 거울에 비치는 사물은 보이는 것보다 멀리 있다. 이 백미러에 이거 붙어 있죠. 백미러 자동차에. 인간에게 성공은 자랑하고 실패는 숨기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거래 실적을 공개할 때에는 특별히 매력적으로 수익을 올린 거래와 상대적으로 손실이 적었던 거래를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자기의 잘못을 숨기려 하는 거죠. 숨기려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기 입장에 서서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죠. 실제로는 이익거래가 대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면이 손실거래가 처참하게 끝난 경우가 많다. 성공이라는 것이 언제나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멀리 있고, 성공은 멀리 있고, 실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가까이 있다. 이게 명언이죠, 명언. 성공은 언제나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멀리 있고, 실패는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가까이 있다.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에 생기는 경고문을 응용하자면 사물은 보이는 것보다 멀리 있습니다. 생각하면 알 수가 있다. 이제 이것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죠. 비유. 시장은 혹독해서 어김없이 실패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다. 일이 벌어진 다음에 누구나 똑똑한 체 할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한 현명한 선택을 하기란 훨씬 어려운 일이다. 차트 한가운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래를 발견하기가 쉽다. 지나간 차트를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차트를 보면 이 제일 오른쪽 가상자리부터 시작을 하죠. 여기 나오네. 오른쪽 가상자리에 가까워질수록 시장은 혼란스러워진다. 전투가 끝난 뒤 전장을 살펴보는 일과 전투 중간에서, 즉 사안의 중심에서 결정을 내리는 일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제가 전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죠. 결과는 끝난 것을 갖고 평가를 하는 거죠. 결정이라 하는 것은 시작과 중간에 결정의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결과가 이루어지겠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전투 중간에서 사안의 중심에 서서 결정을 내리는 일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여기 나오잖아요. 결과와 결정,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거래가 진행되는 중에 명확한 사고를 하기가 어려운 이유다. 명확한 사고를 위해서는 트레이딩 기록을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매번 트레이딩 일지를 기록하지요. 이게 상당히 자신의 잘한 점과 또 못한 점을 기록하지만 자기가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서 반성할 수 있는, 또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거래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차트라는 게요, 우리가 진입하고 청산하는 것은 명확한, 정확한, 그러니 근거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래를 청산한 뒤에도 업데이트된 차트를 붙이고 매매 신호에 대한 진입과 청산의 이유를 적고 거래의 득실을 분석하라. 제가 지금 저희 퍼레이드에 제 개인 트레이딩 해선 일치가 있죠. 거기에 제가 차트를 표기를 하죠. 여기 보시면은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퍼레이드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내리면은 우리가 방송국이 3개인데 퍼레이드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보시면 나와요. 수익률 자랑에. 제가 일주일치를 그대로 연결하거든요. 24일 월요일부터 지금이. 그래서 전주 누구는 해서 이제 교회 갔다 왔다는 등등 이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4일 날 나스닥 분석하니까 25,200까지 1차 상승하고 24일 날 쓴 거야. 2차 상승은 25,390, 400 정도 상승 예측되는데, 그랬더니 여기 나오면 보네. 24일 예측을 했죠. 차트를 보고 24일 오후 2시 주가 위치가 나오는데 여기 잠깐만요. 그랬는데 27일 날 현재 나스닥 주가 위치가 25,320 이후 하락 조정 후
5,500까지 상승을 예측하나 상황 보면서 주의 관찰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25,300 막상 찾으려니까 여기 예측했는데 이후에 개장 제가 지금 찾으려니까 급히 막 힘드네. 아, 여기 나오네요. 1차 25,200까지 1차 상승, 2차는 25,390, 400 정도로 예측했는데 1차가 230 갔고, 이렇게 200보다 한 30 높았고 상승의 하락 조정을 받고 2차가 25,376 상승 후, 이렇게 2차는 내가 25,390에서 400이죠. 약.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고점 중에 2월 27일 현재 오후 2시 현재 미장 개장 후 차트에서 고점에서 변동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28일 날 나스닥이 거의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날 거의 뭐 제가 새벽 12시 20분, 그 다음에 2시 사이에서 내가 이 글을 썼는데, 나스닥 및 해외 전 종목이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는 뭔가 있다는 느낌, 이제 차트상 이후 큰 변동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내일, 지금 오늘이죠, 지금이.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 12월 미 연준 금리 문제, 미국 내 엔비디아 등 뭐 AI 버블 문제, 코인 등 복잡한 미 부채, 관세 등 경제 상황이 있는 것을 암시해서 약간 차트상에 좀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오늘 12시경이 시가고 CME 해외선물 전 종목 거래 중지가 됐잖아. 이것을 전산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나온 거에 의하면 CM 거래소 이슈예요. 이슈 해소로 시세 몇 주문을 중지한 거죠. 근데 지금 방금 정상화를 했네요. 정상화 예정이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에 썼어요. 이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차트를 여기다 쓰는 거지. 차트, 차트. 여기 이제 25일 차트. 그 다음에 27일 차트. 그 다음에 제가 거래한 내역. 그 다음에 어제는 제가 거래를 못했죠. 그래서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랬고, 그 다음에 오늘 오전 10시 50분에 나스닥 차트예요. 그리고 이제 항생 차트를 올렸고, 여기 이제 주문 불가 안내가 이제 나온 거 이것까지 올렸죠. 이게 제 트레이딩 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트레이딩 일지에서 저는 그날에 느꼈던 거, 내가 또 우리 업계 사람을 만난 거, 제자들 만난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현재 여기 차트 반복 훈련 지속적으로 진행하는데 현재 53차 500편을 진행하고 있다. 장인은 하루아침에 만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명트레이더의 명언, 인내심 두 가지, 진입 기회를 기다리는 인내심, 진입 후 목표가까지 끌고 가는 인내심, 또 하나 추가한다면 배움의 인내심. 그래서 해선 시장을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이것은 꼭 성공과 실패의 두 가지 길이다. 그래서 최근에 기회 인식 능력, 집중력이 예전처럼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쓰는 거죠. 이런 것이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런 것을 설명한 이유들이 다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명확한 사고를 위해서는 트레이딩 기록을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 거래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거래를 청소한 뒤에는 업데이트된 차트를 붙이고, 이게 방금 보시면 같이 차트를 붙였죠. 매매 신호에 대한 진입과 청산 이유도 밝혔죠. 거래 득실은 이제 수익률 증권 계좌에서 이제 나타나니까 그건 보시면 되고, 거래 일지가 책처럼 두꺼워지면 이런 것들이 쌓이면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는 길에 올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수준에 따라 배우는 것이 다르다. 초보자들은 성공을 보장해주는 정보를 얻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중급 수준 트레이더는 지표를 설정하는 데 대해 질문하고 답을 받아 적는다. 그러나 경험이 많은 트레이더는 가끔 몇 가지 사항을 적을 뿐이다. 그들은 강의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전문 트레이더가 실제 스크린 앞에서 실시간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따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매매하면서 실시간 차트 있죠. 상하이 차트 핵심 패턴을 1분, 2분으로 설명을 계속해 나가는 이유가 바로 다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제 강의는 그냥 일반적으로 강의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나스닥이 움직이고 있다, 항생이 움직이고 있다, 이걸 표현해내는 거예요. 뭐 매매를 끝나기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시작한 위해서 끝나면 바로. 자, 나는 성공적인 트레이딩이 3M, 즉 정신, 기법, 돈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신은 트레이딩의 심리를, 기법은 시장을 분석하고 트레이딩 결정 내리는 방법을, 돈은 뭐예요? 리스크죠. 리스크 관리는 생존이죠. 자, 3M이라는 것은 다리가 3개인 동그란 의자의 다리 역할을 한다.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넘어지고 말 것이다. 초보 트레이더, 특히 과학이나 공학과 관계된 사람은 심리학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론적으로 테스트했을 때 그토록 좋은 결과를 얻는 기법이 진짜 돈으로 트레이딩 하기 시작하면 효과가 없다는 사실에 그들은 매번 놀란다. 시장에서 살아남는 트레이더는 감정의 수준이 올라가면 지성의 수준이 내려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자존심을 잃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날을 위한 계획을 적어 컴퓨터 키보드 옆에 놓아두라. 저는 이제 메모이슬에서 붙여놓죠. 그리고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장이 열려있는 동안 절대로 계획을 변경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에일더 박사가 2%의 법칙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초보 트레이더는 기술적 지표에 쉽게 마음을 뺏기지만 성공적인 트레이더는 그에 못지않게 자금 관리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게 자금 관리 법칙이에요. 2%, 6%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은 2% 법칙과 6%의 법칙이다. 2%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거래에서든, 어떤 거래인 게임 하나에 자본의 2% 이상을 허락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손절 주문을 2% 하루에 만약에 손실 봤다면 매매를 중지하라 그 말이죠. 이상 리스크 감수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 말이죠. 6%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6%의 법칙에 따르면 자본의 6% 이상을 손실 위험에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 법칙은 트레이딩 계좌의 리스크를 전체적으로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이 법칙은 트레이드가 승승장구하는 동안에는 포지션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되고 손실을 입기 시작하면 트레이딩 속도를 늦추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우리가 손절 제한 주문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손실 보는 매매에서 만약에 손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손실 복구 심리가 있거든. 거기에서 그 게임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더 큰 피해를 오게 되죠. 그때는 한 발 뒤로 물러서야 돼요. 그리고 다시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중 스크린 거래 시스템. 제가 여기에서 착안을 했죠. 사실 6중 스크린 거래 기법이. 자금 관리에 관한 이 두 가지 질문 사이에는 시장 분석이라는 넓은 분야가 있다고 그러죠. 이 시장의 이해,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나의 시장 접근법은 3중 스크린 거래 시스템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1980년대 이 기법을 개발한 이후 꾸준히 보강하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여기에서 3중 스크린 매매 기법을 그 당시 오래전이죠. 그 당시 갖고 와서 제가 검토를 했더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 이게 이제 상하이 관계야. 여기에 상하이 관계도 여기 3중 스크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분은 포지션 매매를 하기 때문에 3중이 되는데 우리는 포지션도 하지만 데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데이를 하기 위해서 4중, 5중, 6중으로 늘린 거야. 그러면서 이평선이 부족한 부분을 다른 이 보조지표를 보완을 했죠. 모든 시장은 시간 스케일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 3중 스케일링 거래 시스템은 트레이더가 가장 선호하는 시간 스케일을 선택하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선택을 마쳤으면 그 차트를 들여다보지 마라. 우선 한 단계 상위에 있는, 여기 중요해, 상위에 있는 차트를 올라가 전략적인 결정을 내린 뒤, 그러니까 한 단계 상위에 올라가서 전략적인 결정을 내린 뒤 가장 선호하는 시간 스케일 차트로 돌아와 전술적인 결정을 한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했죠. 제가 그 상하이 차트 관계 안에 성공적인 열쇠가 있다.
그 다음에 하이 차트를 통해서 매매 타임을 포착하라 등등 제가 유튜브에 그 상하이 관계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상하이 차트에서 제시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차트의 어느 지점에서 매매 주문을 낼지 결정한다. 이게 이제 매매 타이밍이죠. 예. 참고로 내가 가장 선호한 CK일 차트는 일간 차트로, 이게 포지션 매매니까 그래. 주간 차트는 전략으로 결정을 내릴 때만 이용하고 곧 일간 차트로 돌아가 결정한 바를 실행에 옮긴다. 예, 일봉 차트하고 일간 차트는 또 틀립니다. 왜냐하면 일간 차트는 하루의 분봉으로 여러 개 나눠주죠. 뭐 30분, 60분, 120분, 뭐 240, 480.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여기 표현이 근데 일중 차트라고 해요. 그거. 일간 차트는 일봉 차트를 말하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나의 첫 번째 스크린과 두 번째 스크린에 뜨는 차트는 바로 주간 차트와 일간 차트다. 주봉, 일봉. 세 번째 스크린에는 진입 기법을 띄우는데 이때가 일중 차트, 이제 여기서 설명되네.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봉하고 일봉하고 일중 차트는 하루간의 봉 중에서 뭐 480시간 단위로 나는 현재 요걸 갖다 중위 차트로 보면 됩니다. 일간 차트를 이용해 간단하게 대기 주문을 내기도 한다. 자, 이동평균. 이동평균. 가격이란 거래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모든 시장 참여자가 합의한 가치이다. 제가 이동평균선은 평균 가치를 말한다 했죠.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시장 참여자의 합의한 가치를 나타낸다. 가격이라는 것이 스냅 사진이라면 이동평균은 합성 사진이라 할 수 있다. 이동평균선은 트레이드에게 두 개의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우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각도, 트레이드의 심리가 어느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지 나타낸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뭐 수평각, 그 다음에 우상향각, 그 위에가 상승각,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올 때도 예를 들어서 우하향각, 하락각, 하향하고 하락은 또 틀리죠.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동평균선이 상승하면 트레이더들이 시장을 점점 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고, 이걸 보고 이제 강세장이라고 그러죠. 이동평균선이 하락하면 시장을 점점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거 약세장. 매도 매수예요. 이동평균의 가장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가치 거래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동평균 근처에서 주식을 매수할 때는 제 가치를 사는 셈이다. 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 트레이더는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이 여기가 올라가죠. 간단히 설명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동평균 맞닿죠.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 제 가치에 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죠. 예를 들어 올라가고 요렇게 올라가죠. 그러면은 요거의 추세야, 추세. 여기가 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는 여기에서 요렇게 내려보면은 여기에 샀으니까 요만큼 이익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았어. 그러니까 이거의 하락 추세 온 거야. 그 사이에 여기에서 이 가치가 올라갔죠. 그러면 이 가치에 또 들어가지. 요걸 보고 뭐라 그냐. 이격이 벌어졌다고 그래. 그래서 이 파동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은 파동의 미완성의 연속이야. 파동의 완성은 여기에서 요렇게 와서 요거하고 일직선이 됐을 때 이걸 파동의 미완성이라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미완성의 연속이 됐잖아요. 이렇게. 보통 이걸 파동이라고 그래요. 파동과 추세의 기준은 이평선입니다. 나는 차트상의 두 개의 지수 이동 평균선을 즐겨 이용한다. 하나는 장기간에 걸쳐 시장 참가자의 합의한 가치를 나타내고 또 하나는 단기간에 걸쳐 합의한 가치를 나타낸다. 이게 바로 상하이 차트의 개념입니다. 두 개의 지수 이동평균 사이에 있는 영역을 나는 밸류존이라 부른다. 이동평균선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나는 항상 지수 이동평균선을 이용한다. 지수 이동평균선은 최근 가격에 보다 민감하고 최근 가격에 과거 가격에는 덜 민감하다. 그러나 단순 이동평균만을 사용하는 트레이더도 전혀 불만이 없다. 이것은 저는 단순 이동평균을 사용합니다. 제가 옛날에 지수 이동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그냥 단순 이동평균만을 사용하는데요. 이동평균선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수 이동평균, 그 다음에 단순 이동평균, 그 다음에 가중 이동평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요 제목은
알렉산더 엘더 박사가 자기의 어떠한 트레이딩의 어떤 깊은 잔상으로 해서 표현한 것들이에요. 그것을 제가 골라가지고 아무래도 명트레이더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쉽게 이야기를 하잖아. 이게 다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여러분의 매매에 도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